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6회 안양시 의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도로교통환경구, 만안구, 동안구 보건소 및 평생학습원 소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 후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교통공영국장 유한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순서는 예산 편성안 총괄 내역, 세입 예산안 주요 사업 내역, 세출 예산안 주요 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예산 편성 총괄 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407억 4,300만 원으로 기존액보다 0.01%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존 예산에서 0.02% 감액된 40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존 예산에서 2.4% 증액된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 예산액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예산 편성화 총괄 내역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42억 1,200만 원으로 기존액보다 2.3%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존 예산에서 2.3% 증액된 1,14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환경증식과 7억 8,200만 원, 기후대기과 402억 5,200만 원, 자원순학과 73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후대기과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의 세입 예산안 주요 사업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예산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홍보 및 교육 등 시민환경 의식 제고를 위한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 지원사업 3,200만 원, 성면피해 구제급여 수급자 추가 발생 등으로 성면피해 구제급여는 300만 원 증액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사업 물량 조정 및 변경 내시 반영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2억 7천만 원이 증액한 30억 6,4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은 6억 3,600만 원에 감액한 290억 400만 원, 경기도 고모사업은 선정으로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 시임 햇빛 발전 사업기는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학과 소관입니다.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공중화실 공공요금이 400만 원 증액한 4,3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시설 위탁 운영비가 2억 4천만 원 증액한 60억 4천만 원, 족한장 전기사학료는 7,500만 원 증액한 4억 8,700만 원, 용역계약 집행잔액 발생으로 재활용 선별장 잔재 민간 대행 처리비는 5억 4,800원을 감액한 16억 300만 원,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 정산 저조로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은 5억 감액한 27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집행 잔해비 이자 발생으로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반환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한호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향미 만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보건소장 유향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관리 사업비 감액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 및 인건비 조정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세출 예산안 부서 정책별 내역, 부서별 주요 사업 편성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만안구 보건소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5,600만 원 증액과 도비보조금 3억 4,200만 원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207억 200만 원 대비 11.6%가 증액된 23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예산 부서 정책별 편성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확진자 이송 건수 감소로 감염병 대응 관리 5,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은 코로나19 발생 동향 및 변이 바이러스 유행 감시를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은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가 있는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 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 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6개월 이상 거주로 소득 기준 없이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1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근본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많은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향미 만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기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대응관리,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 예산 편성 규모, 주요 사업 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편성 규모는 총 218억 2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 215억 2,250만 원보다 1.3%인 2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 조정에 따라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인건비와 감염병 대응관리 이송비 등 두 가지 주요 사업에 대해선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인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은 보조금 내시에 따라 4,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주요 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금연, 과태료, 현수막 관련 사고로 인한 소송 판결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9,4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7월 1일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따라 소득기준 적용 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비로 2억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근본 3회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세워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기 동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정순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 실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 예산안 규모, 재원별 예산 내역, 부서별 주요 사업 증감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입 예산은 총 33억 3,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 증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과의 성인 문예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6,500만 원을 시비에서 국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만안구도서관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 2억 100만 원을 국비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236억 3천만 원 대비 0.6%가 감액된 23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 기정액 대비 0.05%가 증액된 82억 7,400만 원, 만안구도서관은 0.14%가 감액된 98억 9천만 원, 동안구도서관은 1.13%가 감액된 5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페이지와 3페이지의 재원별 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 만안 평생교육센터의 전기 및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2천만 원, 만안구도서관은 석수도서관의 전기요금 인상분과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2,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동안구도서관은 관양도서관의 기계실 방수공사비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평생학습과 40%, 만안구 동안구 도서관 각 70%인 1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
부서 답변에 앞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이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홍승일입니다. 질의하신 김정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단체 수질보존 활동 지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사전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홍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의원님. 네, 과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요. 지금 그 요구서에 보면 5개 단체가 지금 죄송합니다. 선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 5개 단체가 지속적으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 환경 단체가 그 진입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3개 단체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지원해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로 신규 단체가 2개 단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국비 신청이고 이래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해서 신규 사업은 웬만하면 저희가 이제 해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저 수질 보존 활동이 사실상 환경에 지대한 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다면 국도비 국비 사업이잖아요. 이걸 자체에서 좀 시비를 증가를 시켜서 환경 단체를 더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싶으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어요. 저희가 요거는 이제 지금 요번에 이제 성립적 예산 수질 보존 활동에 대해서는 이제 국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환경 교육이나 행사나 EM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시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단체에 이제 1,250만 원을 본 예산에 세웠고요. 그 요구에 대해서도 뭐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추가로 있을 경우에는 할 예정입니다. 신규 단체 진입을 좀 확대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욱더 이 이제 수질 보존 활동에 단체를 많이 좀 선정해서 수질에 좀 각별한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요, 과장님, 요 답변서에서 선정 방법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우리 안양시에서 운영하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100% 보조 사업인 국비라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 다 해서 하는 거고요. 예.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걸 갖고 민간 단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정심사위원회가 우리 안양시에서 그 아, 위원회가 그러니까 예. 국비라고 그래서 거기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 우리 시에서 요건 이제 국비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시비인 경우에는 국비 보존 관련 부서에서 다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는 걸로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적으로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봐서 그거에 대해 맞게 한 거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경기도 통해서 위에다가 이제 도에 이제 민간단체 수질 보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경기도. 예, 도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 궁금해서요. 예. 예. 저 다른데 이제 부서에서 어제도 하다 보면 돈은 이만큼 내려주면서 결정권은 위에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네, 네, 네. 이게 결정권이 저희한테 있는지, 그러니까
또 보충 질의하실 님이 안 계시면 홍승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원현미 기후대기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 답변드리겠습니다. 각동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318조, 예산요구 설명서 212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반환금과 관련하여 사업 개요 및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원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답변서가 충실해서 원현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원재섭 자원순환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원순환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장님께서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9개소만 인상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원님께서 2020년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서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준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등 공중화장실 관내 몇 개소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곽동현 위원님께서 재활용 선별장, 잔재, 민간 대행 처리비, 사업 개요와 집행 자력 발생에 대해서 서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원재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위원님. 과장님 자료 잘 받았어요. 잘 받았고 그 인상된 사유가 1.4% 전기요금이 인상돼서 인상 요인이고요. 제가 사실상 궁금했던 거는 관리적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목안에 3개소, 예술공원에 1개소, 삼성산에 3개소, 안양역 그다음에 중앙시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에 인전 그 우리 그 공중 화장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전 비품이나 이런 거는 좀 갖다 주지만 청소에 대한 부분은 인원이 배치돼 있는 겁니까? 아, 그건요. 저희 우리 그 환경 공무관님 한 분하고 그 공군로 두 분이 지금 매일 수리하면서 순환이 돼서 예를 들어서 병목안이면 뭐 두 분이 돼서 이렇게 순환을 계속 청소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냥 가칭 권역별로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겁니까? 9개소를요. 예. 하루에 매일 돌아가면서 두 분이? 네,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적지 않아요? 여기가 끝과 끝인데. 그래도 관내 뭐 전용 차량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군데 에 따라서 아주 오랜 시간 저기 걸리는 게 아니라 9개소다 보니까 수리하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어떤 때 보면 되게 깨끗해요. 깨끗한데 그 병목안 그 우리 그 저기 그 주차장 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가끔 민원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인원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데 좀 불량스럽다고 청소 상태가 불량스럽다고 민원이 오는데 그 위에 거는 제가 사실상 그 담배촌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안양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참 잘 돼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건 아니고 가끔 특히 병목안에서 그런 그 청소 불량 좀 민원을 받았거든요. 한 2번 예. 받았어요. 근데 좀 철저히 많은 데는 이렇게 이용수가 많은 데는 좀 더 좀 신경을 쓰고 관리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좀 우리나라 화장실 진짜 깨끗하거든요. 외국보다 좀 더 더욱더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랑 같은 질문이라서 말씀 나온 김에 저도 한 말씀 드리는데 예술공원 파빌리온 거기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파빌리온에 있어요, 옆에 공중 화장실. 거기는 아, 그거는 공원관리과인가요? 예, 그쪽 관련 부서인데 좀 모르시겠어요? 예, 별도로 제가 왜냐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답변 내용에서 저가 공공요금 인상이 다 됐는데 9개소만 돼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답변서에
타 공중 화장실은 공원관리과와 생태하천과 이렇게 돼서 공원에 위치하면 공원관리과, 생태하천에 위치하면 생태하천과 이렇게 됐다고 제가 인지를 했는데 예. 다른 데서도 이제 똑같이 인상을 해드리겠죠? 우리가 여기서 하면 부서가 달라도. 그렇죠. 관리하는 부서가 그렇죠.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 해당 부서에서 아마 인상된 만큼 예. 예산을 뭐 세웠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세 개밖에 없는가 싶어서요. 자원순환과, 공원관리과, 생태하천과 이렇게. 아,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우리 그 안양시에서 그러니까 시니까 본청하고 사업소, 예. 만안구, 동안구, 예. 심지어는 도시공사도 관리하는 그 화장실이 있는데요. 예. 지금 뭐 저희들은 당연히 개방 화장실이고요. 네. 총 17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10개요? 170개. 170개? 예, 예. 공중 화장실 170개. 그 부서별로 다 저 전체 부서는 아니더라도 각 부서별로 관련 화장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 부서별로 예, 요 예. 세 개가 아니라 예,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위치에 따른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생태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면에도 위치가, 화장실 예,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거긴 그거는 14개 보고 받았어요. 관리하고 있고요. 예, 네. 그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예. 해당 업무 영역에 맞춰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술공원은 공원이 아니거든요. 잡종지잖아요. 잡종지. 주택도 있고 정말 공원도 있고, 예? 그다음에 상가도 있고, 뭐 거기가 이름만 예술공원 이렇게 붙여놨지 이게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 화장실 관리를 하는데 또 부서가 다 다르네요. 170개. 예. 그러니까 지금 3개 부서인지 또 부서가 더 많네요. 엄청. 아, 그 자료는요. 네. 요 별도로 네, 위원장님께 별도로 자료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네. 또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네, 김보영 의원님. 네, 과장님 한참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질의드렸던 2020 깨끗한 쓰레기 처리 2020년 건데 왜 지금 반납을 하는 건가요? 아, 그 사유를 말씀드릴게요. 네네. 저도 조금 처음에는 의아했는데요. 2020년도에 그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지금 말씀하신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 운영이라는 거 사업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무단 투기하고 불법 그 소각 등 취약 지역에 대한 감시, 주민 홍보 등에 대한 그 사업을 했던 건데요. 그 당시에 그 13분을 채용을 해서 했었는데 지금 예산은 좀 뭐 여기 자료 있지만 남았는데 이 자료를 그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데 도에서 금년 6월 9일 날 공문이 왔어요. 금년에. 반납하라고? 예, 예. 2020년도 했던 예산 잔액을 반납해라고 금년 6월 9일자로 공문이 시행돼서 왔습니다. 예. 공문 안 오더라도 만약에 잔액이 생기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거는 저는 그 사업에 따라서 이제 사업이 끝나면은 일단 국비가 됐건 도비가 됐건 그 도에서 아직 연락 없으면 일단 뭐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이제 그런 그래요. 상황인데 예, 그래서 예. 반납해라고 온 공문이 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는 예, 상황이 그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딱 2020년 깨끗한 쓰레기라는 요런 걸로 해갖고 딱 2020년에 다 끝난 거죠. 한 번 이렇게 나왔던 예, 한 번 한 거죠. 겁니다. 예. 예, 그 나와서 했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잘 하셨는데 얼마 전에 그 서울시 그 일회용 쓰레기 줄이기 그 뉴스 보셨나요? 예, 예. 그거 보면서 우리 시하고 어떻게 접목해야 될까 생각하셨나요? 지금 저도 봤죠. 한번 또 아, 깊게 한번 고민해 저는 보겠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서울시가 내년까지 그러니까는 한강 공원에 그 배달 음식이다 일회용으로 그 쓰레기 더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일회용 쓰레기를 10% 감축 목표를 가지고 특히 한강변이나 뭐 여의도 이쪽에는 배달 음식은 일회용기를 사용 못하도록 하고 다회용기를 사용을 해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배달에 다회용기를 하면 다회용기를 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놓고 거기서 그 다음은 계획은 모르겠어요. 다회용기를 가서 다시 이거를 이제 세척 살균을 해서 이제 시에다 반납을 하는 건지 그래서 다시 업주들한테 이게 다시 가는 건지 사실 다회용기를 하면
일회용기보다는 조금 업주의 부담은 있겠죠. 그죠? 이게 회수가 안 되면 다회용기를 여러 번 써야지만이 이제 소위 말하는 본전인데 그게 아니고 배달을 하고 그걸 일정한 장소에 놨다 해서 그게 어느 업소의 다회용기인지 구분할 수도 없는 부분이 많은데 저는 그거를 보고 우리 이제 국장님도 앞으로 지자체에서도 사실 일회용기가 너무 범람하잖아요. 특히 배달 음식 옛날에는 배달을 하고 가져갔었잖아요. 그릇을. 근데 지금 거의 배달 음식이 일회용으로 먹고 그냥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민 의식도 중요하고 그 업소의 또 대표들의 마인드도 중요하고 뭔가 이제 우리도 이 일회용 쓰레기 줄이기에 손을 댈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서울시에서 핫되지만 우리도 중앙공원 또 어디들 배달 음식이나 뭐 갖고 나와서 일회용 컵이나 일회용에 대해서 조금 홍보도 하고 또 이제 관련 부서에서는 배달 음식 업소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계도를 하고 1차적으로 얼마만큼이라도 우리가 일회용 쓰레기 줄이기에 내년서부터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제 나름대로 올 연말에 또 우리 또 이제 본예산 심사도 있고 또 행감도 있을 때 나름대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우리 시에도 그 일회용 줄이기 또 다회용 사용하는 활동 뭐 이런 거에서 조금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어느 시나 지금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행사 많은데 사람이 많으면 쓰레기는 무조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중앙공원 이렇게 행사 많은데 그 쓰레기를 행사 때마다 어디 업체를 수의 계약을 해서 쓰레기 처리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올 한 해 뭐 중앙공원에서 행사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어디로 또 이렇게 수의 계약을 주는 건지 그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거는요. 좀 조금 있으면 우리 안양시 춘추제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중앙공원하고 그 삼덕공원에서 두 군데 사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외부 업체다가 위탁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환경 그 공무원 기동반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다 예, 그분들하고 각 동에 인원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각 동에 환경 공무원분들이 근무하시는데 그분들 협조 받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좀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 그럼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안양시의 행사 때마다 발생되는 쓰레기는 자체 환경 공무관들이 다 한다고 예, 보면 맞습니다. 됩니다. 예. 네, 궁금했습니다. 예,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요, 그 김보영 의원님 질문한 부분에서 지금 이거 뭐야? 설명서 예산 요구 설명서 224쪽에 보면요. 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해놓고 14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반납이. 근데 여기는 13명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답변서에는. 아까 답변하실 때도 13명이고 예, 여기는 14명. 예, 어떤 게 13명이라고 맞나요?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네. 한 분이 한번 사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은 이렇게 나왔는데. 아, 14명이었는데 예, 예. 한 분이 그러니까 예산은 14명분을 그 국배하고 도비 저기 내려주셨는데 14명을 받고 예, 한 분이 한 분이 사직해서 13명만 예, 일을 그렇습니다. 했다. 예, 예. 운영을 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서가 어쨌든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 사건은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실제로는 예. 13분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서도 실제로 13명 예. 그 예산만 14분 몫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는 13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답변에는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여긴 14명 했고 근데 실제 한 명이 안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전혀 없는데 예, 여기는 13명, 여기 14명 이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 왜 누락됐는지가 지금 말씀을 하셔서 알지 이 답변서와 이게 일치가 안 되면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봐도 내용에서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반납 금액은 똑같은데 금액도 금액은 똑같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궁금한 건요. 금년 6월에 반납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모든 반납이 공문 내려오길 기다리나요? 안 하고 있다가 모든 정책에 그게 궁금해요. 일단 어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이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통 이제 도나 이제 도에서 네. 정산해달라고 이제 공문이 옵니다. 항상 공문이 와야 예. 반납을 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 이 사업도 항상 예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국도비 매칭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했어. 남았어. 그런데 그 공문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단 공 올 때까지는 예. 네. 기다리는 아니 상황입니다. 궁금해서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6월에 공문 안 내려왔으면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겠네요. 10년이 돼도. 그렇다고 보긴 뭐한데요. 일단 저도 의아한 게 2020년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이에요. 공문이 깨끗한- 금년 6월 9일자로 내려왔길래 예. 처음에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뒤늦게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온 후에 이번 회기를 거쳐서 예.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내가 아는데 두 번씩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아는데 요즘 요렇게 스피디한 시대에 이런 정책을 하자면 많은 전화 통화나 유선상에 뭐 소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 국도비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 10위까지 매칭 사업인데 그러면 그 와중에도 이거 왜 안 가져가냐 정도는 왜 반납하란 말이 없냐 정도는 소통을 안 하고 마냥 이렇게 있는지 제가 궁금한 거죠. 6월에 안 왔으면 이런 공문 안 하고 계속 있으면 이게 5년 6년도 묵혀줄 수 있는 건 둘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해서 그래요. 보통은 그 행정에 있어서 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안이 반납하게 되면 네, 그쪽에 해야 상급부서 되는데 기관에서 관련 공문이 옵니다. 예. 네. 예, 이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특수한 경우면 이런 특수한 일들이 계속 또 반복돼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경우는 그쪽에서 잘못한 건 맞는데 예. 얼렁얼렁 처리를 하고 정산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우리도 그냥 묵인하고 계속 우리는 있는 건지 아니면 나 같으면 내 급한 성격 같으면 제가 일을 했으면 너네 이거 왜 안 가져가냐고 전화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전화가 아니라 짐작하건데 아마 도에서 한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에서 예. 잘못한 거죠. 예. 물론 그렇지만 우리도 정책 뭐 마무리를 짓는 입장에서 이거 했는데 안 가져가고 있으면 이거 왜 안 내려오지 해가지고 소통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동현 의원님. 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잔재 민간 대행 처리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사업비가 약 이제 14억 원 정도로 되면서 지금 약 2억 원 정도의 비상시 대비를 빼고 지금 삭감한 게 맞나요? 아, 삭감은 아니고요.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년도 요 사업이 예산 편성은 처음에는 21억을 편성했었거든요. 근데 21억이 왜 됐냐면 저희들이 이 사업하면서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원가 아시겠지만 원가 산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용역을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그 원가 산정 용역이 매번 보면은 12월 정도에 지금 결과물이 와요. 왜 좀 늦냐 하면은 지금 뭐 하반기에 제조 노입 그러니까 원가 산정 용역에 참고되는 사항인데 하반기 제조 노임 단가가 매월 8월 말이나 9월 초에서 중소기업 중앙에서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 본 예산 편성할 때하고 맞지 않아서 좀 늦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참고해서 21억을 편성했었고 나중에 원가 산정이 용역이 나왔었습니까? 그게 한 17억 정도 나왔는데 기초 예산은 10억이지만 입찰도 보지 않습니까? 입찰 봤을 때 79.%에 낙찰되어서 14억 원에 여기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2억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두 가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부기 항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재활용 선별 예산서에 있지만 재활용 선별장 잔재 민간 대행 처리비라는 게 있고 재활용 선별장 민간 위탁 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말씀하신 2억 한 1,000만 원 정도를 재활용 선별장 민간 대행 처리비에서 민간 위탁비로 부기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반출량이 증가됐다는 의미는 어떻게 좀 설명을 더 추가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반출량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이제 8,500톤을 계약했거든요. 계약을 했는데 지금 그 아시겠지만 저 박타동에 재활용 선별장 그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지금 가늠하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아까 말씀드린 2억 정도는 반납하지 않고 그 부기방행 이유가 차후에 물량이 더 나올지 아직 좀 금년도 몇 개월 남았습니다만은 금년도까지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 좀 지켜봐서 또 사업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지금 그냥 여기가 아니라 그냥 위탁 대행 미뤄 이렇게 저 부기만 변경해서 예산을 돌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원가 계산 결과가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세울 때랑 이제 최근 원가 계산에서 그 값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오르거나 내렸는지 혹시 지금 답변 혹시 가능하신가요? 그거는 좀 자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별도로. 네, 이 부분은 좀 따로 좀 더 설명을 예, 요청드리고 알겠습니다. 싶고 예. 이게 사실 그 이제 21억 편성했다 이제 지금 이제 다시 조정해서 14억으로 계약이 완료됐다면은 아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부서도 파악하기는 아마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사항들이 있어서 힘드시겠지만 올해 이제 본 예산을 아마 또 두고 비슷하게 이제 올해 걸 또 기준으로 할 텐데 가급적이면 좀 이런 이후에 내년도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적게 발생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드렸고 예, 예. 오늘 제가 또 따로 좀 추가로 그 질문 드렸던 원가 계산에 대한 좀 비교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거는 따로 이후에 좀 예, 답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거, 감사하겠습니다. 저 여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네, 곽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설명서 225쪽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탈수 배수구 지원 사업이요. 도비 반납한 게 있잖아요. 예. 예. 거기 그 RFID 그 탈수 배수구죠? 이건 RFID하고 다른 거예요? 예, 다르고 일회성 한 거죠. 일회성이죠. 지원. 개인 그때 당시에 제가 설명 듣기론 이렇게 그 밑에 그 싱크대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는 거 예, 몇만 맞습니다. 원씩이었는데 그러니까 가져 나온 갈아서- 음식물 예, 탈수구 있지 예, 않습니까? 탈수하는 예, 거. 예. 아니 배수구에 배수구에 배수 그 설치한 무료로 탈수구. 해준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린 거 맞습니다. 그게 예. 맞죠? 998개. 예. 예. 그러면 일회성이었죠. 그때 이거. 도비 이래 1위로 끝난 거예요? 아니면 예, 연속된 맞습니다. 예. 건지 궁금해서요. 예, 맞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예,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 왜 끝났고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 반응들이 어때서요? 지금 원하는 주민들도 있고 예. 그 원하지 않는 주민들도 있는데 요즘 신규 아파트들은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용으로 글쎄, 옵션이 글쎄, 아닌 그러니까요. 기본용으로 이렇게 아, 설치가 놓쳤네요. 된다 그럼 그러더라고요. 저도 원하는데 제가 원하는데 저 너무 바람직해서 제가 이런 거 또 하나 했더니 일회성으로 그럼 998개 하고 끝난 사업이에요. 도비 반납해 버리고 이제 더 이상 도에서도 이제 끝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지금까지 매칭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 이제 끝나다 보니까 예, 그건 알아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 드렸던 건데 예. 계속 이어지는지 궁금했었거든요. 반납하고 이제 종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원재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선미 만안보건정책과장님. 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정책과장 정선미입니다. 김부영 의원님과 각동현 의원님께서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개요, 사업비 산출 내역 및 수술실 설치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허은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정 과장님. 그 안양시 지역 보건 의료 계획 이거 담당자가 PM이 누구십니까? 보건정책과 업무소관입니다. 서간이죠.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책을 한 권 한 권 2023년부터 2026년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짜임새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게 예산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안양시 용역 계약 현황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도 학술 용역과 기술 용역과 설계 용역을 안양시에서 그 용역을 준 내용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해 달라고 했더니 3년 동안 계획하고 용역한 내용이 164건이에요.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네. 왜 그럽니까?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는 용역을 통해서 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른 시군에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용역을 줘서 위탁을 줘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4개년 계획을 저희는 양보건소가 안양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뜻을 모아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고서 편찬을 전문 업체에다 용역을 주지 않고 네네. 자체에서 네. 그 편찬하고 편집하고 이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 보니 이 정도 일정과 이 정도 성과를 얻으려면 우리 다른 시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금액도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면 이 정도 연구 용역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소장님께서 답변해 드릴까요? 네. 제가 그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을 할 당시에 담당 과장이었는데요. 타 시군을 보면은 13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3개 시군이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고요. 시군마다 차이는 1,900만 원에서 한 2,500만 원 사이였습니다. 제가 다른 용역을 다 보고 이 정도 평가면 한 5천만 원 정도 들지 않았는가라고, 만약에 이 정도 용역을 맡기면 인원과 성과 내용이나 보면은 한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생각보다 낮네요. 그러면 한 가지 보건소 직원들이 팀을 꾸려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로 이 보고서가 완성이 되었습니까? 동안만한 보건소 같은 보건소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각 팀에 한 네. 명씩 그 네네. 사업에 대해서 대표성을 띠고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TF팀을 작성했습니다. 구성해서? 네. 그러면 제가 그러면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체 보고서를 만들므로써 단점이 있을 거고 장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뭐 단점은 어떤 것을 좀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십니까? 저희가 이제 완성되고 나서 네. 비교를 해보니까 그 용역을 준 곳이 대부분 대학교였어요. 네. 그 통계치라든가 그 네. 결과물에 대한 그 네. 이제 통계 자료를 네. 그 해석하는 능력에 있어서 네. 저희는 조금 부족을 했고요. 네네. 장점은 저희 직원들이 TF팀을 구성하면서 네. 그 자료를 또 찾아보고 그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네. 자꾸 여담인데 앞으로 통계 해석할 일이 있으면 저도 참여 주십시오. 제가 통계 분석을 해석을 잘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참여시키는 그런 게? 일이 있으면은 네. 저희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점은 무엇입니까? 이걸로 통해서 정말로 어떤 것이 정말로 장점이었는지 한번 우리 의원님들 계시는데 한번 말씀 좀 해주실까요? 그 업무를 수행을 했던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코로나 19 때문에 한 50% 정도 직원이 한 2, 3년 안에 들어온 직원입니다. 네. 그 직원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네. 많이 좀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네. 좀 공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맡겠다면 직원들이 이 보건소의 목적이나 보건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TF팀을 꾸미고 자체에서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 그 보건소 전 직원이 안양시 보건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산도 뭐 2, 3천만 원 예산도 그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었네요. 네.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 대부분의 그 부서에서는 자체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 업무 파악이 참으로 어렵다고 보는데 이 보건소는 자체 보고서를 만들고 TF팀을 만들어서 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보건에 대한 중장기 보건 방향성을 제시하고 시민의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방향성을 찾아간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예산을 절감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걸로 통해서 소장님과 직원 모든 분들이 안양시 보건사업에 좀 더 그 질이 높아지고 우리 안양시 보건사업에 좀 더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초 자료로 사용하여서 이 중장기 안양시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상의하고 그것에서 어떤 보건 사업이 핵심적인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문제점과 제안이나 앞으로 향후의 방향성도 찾았으리라 봅니다. 그러니 이 책이 사장되지 않고 2023년부터 2026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한 대로 차곡차곡 잘 수행해 주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은거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의원님. 네, 과장님. 그 수술실 CCTV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 드렸었는데요. 지금 예산액이 국비도비 12로 나오고 그죠? 네. 국비 50%, 도비 25, 12, 25 이래서 2,900이 나오고 제가 이게 자꾸 헷갈려서 그 뒷장을 보시면 네. 의료기관을 지원 단가 기준에는 여기서는 국비 25, 도비 12.5, 12, 12.5, 자부담 50이 들어가서 이게 이렇게 나눠진 건가요? 네. 이 수술실 CCTV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의원들이 50% 자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50%의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국비 50%, 도비 25, 12, 25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 이제 뭐 CCTV를 설치했다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 50%는 일단 의원에서 내고 나머지 금액 50%에 대해서만 이제 예산서에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국비 50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가 25로 나와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지금 우리 만안 같은 경우에는 6곳이더라고요. 네. 대개 이 수술실이 있는 데가 네. 산부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정도죠. 예, 여기 나와 있는 의원들이 수술실이 전문적인 어떤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실을 갖추고 있는 병 의원입니다. 우리 만안에 6군데밖에 수술실이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 그래서 혹시 조그맣게라도 수술실 해놓고 그 수술실에 관한 그 법의 그 수술실의 그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있는 수술실의 그런 규격을 모두 갖춘 병의원은 요 6군데고요. 작은 뭐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신 마취나 어떤 그 수면 마취를 통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또 수술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수술실 격식을 안 갖춘 오히려 작은 수술실들이 더 오히려 이렇게 의료 행위 쪽에서 좀 불법이나 더 자행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이걸 보면서 되더라고요. 예, 저 뭐 한때 논란이 됐던 그 대리 수술이라든가 유령 수술이라든가 뭐 또 수술 중에 뭐 성 문제 같은 그런 성범죄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환자가 수술을 받을 때 그거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런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열심히 해주시는 건 아는데 특히 꼭 규격을 갖춘 데는 물론 사실 정상적인 데는 잘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작은 데도 좀 지도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작은 수술 진행할 때 마약류, 수분이나 이런 거에도 좀 네, 지도 점검을 점검을 꼭 강화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은 잘 돼 있는 데는 사실 뭔가 이렇게 규격이 돼 있는 데는 사실 정도를 지키려고 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 밑에 하위 그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불법이랄까 이런 게 자행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늘 그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이 수술실 CCTV 근데 이게 올해 이거를 지금 다 장착을 한 게 아니죠. 할 거지요. 네, 지금 여기 6군데 중에 네. 2군데는 이미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9월 한 22일경까지는 다 설치가 완료됩니다. 혹시나 의료기관 대표자가 뭐 거부하거나 그런 예는 없었죠. 이게 21년 9월 24일 날 개정이 돼서 2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뒀고 지금 이제 9월 25일서부터 시행이 되는데 현재 뭐 대한병원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병원협회 이런 데서 지금 헌법 소원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뭐 추이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법이 9월 25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만안구 관내 의원들은 모두 설치가 되는 걸로 예, 돼 있습니다. 아니 매스컴에서 또 거부하는 의사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네. 아무튼 요것만큼은 시민 안전을 위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수정 만안건강증진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건강증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의원님께서 예산안 339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형에 대한 자료와 설명, 또 예산안 340쪽 상근인력 치의생사 등 공무직 인건비와 치매안심센터 공무직의 6개월 인건비 계상 사유, 또 예산안 34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코로나19 위탁기간 예방접종 시행비 등 그 국도비 반환금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서면 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모두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중 의원님께서 예산안 337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단속 및 적발시 조치 결과, 예산안 338쪽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중독 영역과 중독자 사후 관리에 대해서 서면 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중 의원님. 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 예산안 337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단속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 그 6,644개소가 지금 우리가 만안구에서 금연 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 그 이제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서 173개소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별도죠. 예. 근데 전 보니까 11건 정도가 이제 적발이 됐어요. 네. 11건 정도가 적발이 됐는데 그 이제 그 점검 건수가 예를 들어서 3,467개, 그다음에 1,236개를 점검을 했어요. 네. 그죠? 네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사실상 금연 구역 현황하고 간접 구역 현황하고 있는데 그 개소마다
그 사실상 8분이 인전 그 순환적으로 해서 점검을 실시하잖아요. 그리고 네. 적발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개소마다 그 금연하시는 그 분들이 집중적인 시간이 있을 거란 얘기죠. 네. 그래서 이 8분의 그 사실상 순환 형태가 좀 그 집중적인 그 개소에 맞춰서 하는 건지 대개 보면 동일한 시간대에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일한 시간대에. 그러면 8명 가지고 과연 이게 적정한 인원인가? 그리고 약 점검을 전부 다 합쳐서 한 4,703번의 점검이 이루어졌는데 11건이 이제 적발됐다는 거는 글쎄요, 좀 제가 좀 납득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제 금연 지역과 그 부스와 이렇게 쭉 설치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소위 그 담배꽁초라든가 상당히 그 환경이 불량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금연 이제 시민들이 금연 구역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접 흡연 구역이라는 거는 금연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무조건 다 간접 흡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단속할 때도 음식점에서는 금연 구역인데 나와서 길거리 흡연을 하면 저희가 사실은 점검 실적에는 다 들어가지만 과태료 적발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버스 정거장이나 뭐 전철역 이런 데는 또 시간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또 집중되고 있어서 그런 때는 그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주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데는 그 새벽 시간이나 좀 저희 이제 지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 새벽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 오후에도 좀 가끔 나가서 합동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흡연 부스가 이제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흡연 부스를 설치하기가 만안구는 사실은 공간이 마땅치가 많이 않습니다. 길이 좁고 주차 공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안양역에 있는 흡연 부스가 주요 이제 관리 대상인데, 이제 내년에 이제 예산안을 좀 세워서 그 흡연 부스를 하나 좀 늘려볼까 하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흡연 부스에 대해서도 이제 공공근로 어르신 일자리 한 분이 투입돼서 일하고 계신데 공공근로가 없는 기간이 있어요. 한 2주 정도는, 보름 정도, 일주일 이상 되는 경우에는 금연 지도원들이나 저희 직원이 나가서 직접 청소까지 해야 되는, 그 침 뱉어놓고 이런 거, 근데 금방 하고 나면 뒤돌았으면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 부스를 아예 없애달라는 민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로 양쪽의 의견을 상충해서 그 흡연 부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담당 직원과 그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적발이 중요하지만 예방적 차원이에요. 결코 그건 그 흡연하시는 분들이 집중, 예를 들어서 정거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좀 더 그 항상 그 운전 그 예방적 차원에서 그 며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홍보를 좀 제대로 한다든가 그러면 보다도 좀 그 간접 피해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그 깨끗한 환경을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힘든 건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8명 가지고 좀 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단속도 단속이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뭐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한마디 더. 네. 네, 저 예산 요구서 저기 241페이지요. 중독관리 통합지원요. 지금 우리가 지금 4대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알코올, 인터넷, 스마트폰, 도박, 마약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가장 그 좀 염려스러운 거는 그 이제 사회화 하는, 이게 중독이 다 치유돼서 사회로 환원돼서 정상적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그 영역별로?
저희가 대충. 이제 저희 지금 안양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는 그 4대 중독을 이제 예방 사업은 다 하고 있는데 그 사후 관리는 지금 사실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제 그 병원에 입원했다 치료해서 나와가지고 저희 중독 관리에 와가지고 이제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 인원은 관리 인원은 153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다른 식으로 이게 저희 중독센터가 경기도에 다 있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너무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이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프로그램 나와서 알코올 중독자들끼리의 자조 모임과 가족 모임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게 알코올 단주에 대해서 굉장히 그 효과가 높게 돼 있고요. 이런 그 뭐 다른 중독들, 뭐 인터넷, 스마트폰, 도박, 마약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런 여력은 안 돼서 지금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는 거의 알코올 치료하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퇴원 후에는 저희 센터를 다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 보면 4대 그 중독에서 지금 그 19개 기관이 지금 협업을 맡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저한테 네, 그렇습니다. 저한테 예. 주신 자료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중독 통합관리지원센터에서는 그야말로 알코올만 집중화돼 있지 다른 세 개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그 손을 못 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예. 발생이 되면 지금 그 기관에다 연계하는 역할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죠. 연계 지금 직원이 거기가 총 5분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23명이다 보니까 그 123명 알코올 중독자와 그 가족들 지원 프로그램 또 학교 예방 교육 같은 경우 마약, 도박 이런 거에는 나가고 있으니까요. 좀 그런 거로는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다양한 환경이 전개되거든요. 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뭐 좀 세분화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왕 여기 뭐 중독관리 통합 시스템이 운영이 된다면 네. 인터넷이라든가 특히 마약, 도박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집중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약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되게 많은 접근이 시도가 돼요. 네.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하고 좀 연계되는 게 그 안양 그 복지상담센터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그냥 연계만 해주는 거네. 일단은 통합에서는 알코올만 이루어지고 향후에는 네. 이러한 그 전문기관에다 위탁하는 거 좋지만 사후 관리는 어차피 통합관리센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프로그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의원님. 네, 김수정 과장님 답변 잘 짤막하게 그냥 해주시고요. 그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제가 동안 한영자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거고요. 네. 저 상근 인력은 제가 저번에 한번 6개월마다 이분들을 한다고 얘기를 들은 게 맞는 거죠? 아니 6개월마다 한 게 아니고요. 네. 이번에 그 인사 이동이 있어서 그 연봉이 많으신 분이 동안으로 가고 전출로 가고 또 전입이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을 늘리고 동안 예산을 아니 그게 아니고 네네. 왜 이렇게 상근 인력 인건비를 네. 6개월마다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 그때 말씀하신 게 이분들이 1년이 아니고 6개월에 끊어서 한다고 제가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니었어요? 네네네. 요거는 그러면 다음에 네. 저한테 이거 인건비성을 왜 6개월마다 계상을 하고 했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그냥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얘기 주시고요. 네. 이번에 국도비 반환이 그 만한 동안을 합쳐서 만한해서 이거 반환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쭉 보다 보면 코로나19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국비 도비 합치면 15억 정도가 반환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지난해 2022년도 같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접종이 많았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반환이 됐는지 그거 한번. 그러니까 코로나 예방 접종이 저희가 이제 기본 접종으로 3차를 했고 그 코로나 그 2가 백신, 동절기 백신까지 해서 이제 4번을 맞게 되는 거를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이제 시민들이 간략하게 그거를 좀, 많이 예. 안 하게 됐어요. 동절기 백신, 2가 백신 너무 접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이게 거의 동절기 백신 접종. 그러면 올해 저기 연말에서 내년도 반환에 이렇게 많은 돈이 반환이 안 된다고. 올해는 아직 코로나 예방 접종에 대해서 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예산보다 이게 너무 많이 반환이 돼서 네, 제가 네. 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임채익 동안보건정책과장님. 예. 동안구 보건소까지 하려고요, 오전에. 예. 평생학습원을 오후로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개수 조정이 또 오후에 있어야 되니까요. 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익 동안보건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 보건정책과 임채익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위원님께서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 CCTV 10개소 동안구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임채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김보영 의원님. 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자료도 잘 해주셨고요. 동일하게 아까 만한보건소에 지적했듯이 이렇게 수술실이 정상적인 규격이 있는 데는 CCTV 설치하는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작은 수술실이라도 꼭 관심을 가지고 마약류 관리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임채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자 동안건강증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안건강증진과장 한영자입니다. 먼저 김보영 의원님께서 예산안 359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경기형 지원 관련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의원님께서 예산안 357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단속 및 적발 시 조치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보영 의원님. 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그러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여태까지는 정부 지원으로 180 기준 중위소 180 초과하지 않은 하위 이하만 지원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네네. 했었는데 이 경기형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180 초과도 지원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시비 지원은 없나요? 시비는 없습니다. 도비 75%에 시비는 25%입니다. 자체 시비는 없고요. 매칭 사업입니다. 도비 75%로. 그런 내용이 여기 없네. 그래서 제가 시비가 없는지. 도비 지원에 시비 매칭.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정부형은 정부에서 100%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 똑같습니다. 도비 75% 그러니까 경기형하고 지금 정부형하고 도비 지원 75%는 동일합니다. 아니 그러면 정부형은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비 75%, 시비 25%입니다. 도비 75, 네. 시비 25, 경기형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비가 내가 여기가 내용이 없어서 네네. 제가 시비가 있는가 좀 물어봤고요. 네. 이 지금 죄송한데 올해 과장님이 자료하시면서
올해 그 난임 부부 시술비 인공수정이나 뭐 이렇게 해서 몇 분이 이 혜택을 받았는지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지금 저희가 그 인공수정 관련해서는 총 그 지금 6월 기준인데요. 시술은 33명이 지원이 됐고요. 체해 수정은 228명이고 인공수정이 몇 명? 지금 33명입니다. 네네네. 네, 체해 수정은 228명이고 7월, 8월에는 지금 이제 경기형이 지금 도입되면서 체해 수정이 네네. 218명, 8월 달에는 136명 지원됐습니다.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는 뭐 기준 하위 상위 상관없이 모든 시민한테 해당된다고 가인 그렇습니다. 여성한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네요. 네, 7월 달에 이제 홍보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218명이 지원됐습니다. 이건 상당히 너무너무 반가운 네. 소식이고 이게 네. 진짜 저출산 극복에 한 걸음 다가가는 것 같아서 만한 동안 공이 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분들이 특히 이제 산부인과 쪽에서 시술 보조금을 뭐 보건소로 청구를 한다든가 본인이 시술 보건소에 약제비가 청구할 때 신속하고 친절하게 해서 이분들이 진짜 한 걸음 더 저출산 극복에 네.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예, 허원구 의원님. 네, 한영자 과장님 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역사회 건강생활 실천 사업에서 배상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네네. 이 요구 사항에서 보시면 현수막에 걸려 넘어져 경막하 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네. 이분이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일상생활을 하고 일상생활 계십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분이 그 안양시에다가 피해액을 얼마 정도 청구했습니까? 이분이 이제 총은 이제 지금 50% 이게 배상 금액이고요. 50% 배상이면? 네,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네. 이렇게 청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억 5천 정도 1억 5천. 청구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안양시에서 이런 상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까, 과장님? 안양시 상해는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그죠? 다른 부분에서 파트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네. 보건소에서는 없었습니다. 일부 이렇게 큰 사고는. 우리 안양시에서 크고 작은 상해가 클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험이나 이런 것을 가입을 해서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험이 들어 있었고요. 네. 삼성생명에 들어 있었는데 네. 거기에 해당하는 그 거리에 대한 네. 부분이 해당이 없어서 그 판결이 삼성화재는 그 저쪽을 이제 안 하고 안양시가 판결한 이제 배상하는 어떤 것으로 부분이 판결 내용이 없어서 그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길거리에서 나는 사고에 그 이번 사고는 이제 도로 이해 지역으로 이게 지금 판정이 돼가지고 배상이 안 된 경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것도 포함돼 가지고 보험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겁니까? 왜냐면 이게 길에 그 현수막 이게 보면은 현수막에 걸려서 넘어졌다 그러면 현수막을 설치한 업체에서는 전혀 피해 보상이 없는 겁니까?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네. 현수막 업체에서 이제 그 뭐죠 300만 원 정도의 그 벌금형만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적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안 돼서 이번에 네. 이제 이렇게 판결이 된 경우입니다. 네. 근데 일단 이런 상해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피해 항목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불하기가 어렵다는 유권 네. 해석이 나왔다는 네,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허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아까 이거 만안보건소하고 동일한 거예요. 네. 근데 여기는 그 촉발 건수가 하나도 없네. 적발 건수 8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자료에. 잠깐만, 얘는 눈에 안 보이나? 그 밑에 그 답변 내용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적발 시 계도해서 과태료 부과는 8건 50만 원이 이렇게 맨 밑에 그 단락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만안보건소하고 동일한 거니까 여기는 만안보건소보다 훨씬 많네요. 그 저기가
그 개소가 그렇습니다. 워낙 현황이 9,964개소입니다. 금연구역 현황이. 구라 동일한 그 개수도 많고 그런데도 인원이 그러면 동일한 거예요, 8명으로? 요번에 이제 왜 그러냐면요. 그 사업비 자체에서 저희가 이 일부분을 떼어서 금연 지도원 그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 예산 이제 2억 가지고 요걸 떼다 보니까 이게 많이 늘릴 수가 없습니다. 국도비 지원하는 금액에서에 떼어서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사업비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도원 인건비로 다 충당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8명으로 저희도 요번에 1명 늘렸습니다. 아, 그래요? 7명. 네. 아까도 뭐 모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방적 차원에서 좀 더 그 군이 많이 모였었을 때 흡연하시는 분이 많이 모였을 때 좀만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라든가 점검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한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만안구 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예산 요구 설명서 273쪽 업무 추진비 기본 여비 예산이 70% 삭감된 사유에 대해 서면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박정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중 의원님.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이거 제가 그 예산 요구서 273페이지 질의한 건요. 이게 작년에도 인전 예산이 특히 그 인전 그 여비나 그 이제 수당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불용액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죄송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뭐 김보영 의원님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도 이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게 이제 뭐 행자부 지침에도 뭐 인원수대로 이렇게 100%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 내외예요. 내외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에도 실질적인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금만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잡히면 결국은 그 불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그 서비스가 그 시민에 대해서 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데이터가 상당히 정교하게 데이터가 이제 축적돼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10%보다는 이제 5% 정도에서 불용액 정도가 남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뭐 이게 결산 때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고 작년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 행정감사 때도 그러니까 그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 잡으실 때 좀 검토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박정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옥환 동안구 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동안구 도서관장 유옥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영 의원님께서 3건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안 375페이지 평촌도서관 도서 및 집기류 이전 관련 3천만 원 감액 사유, 두 번째 예산안 375페이지 관양도서관 기계실 방수공사 2,170만 원 사유, 세 번째 예산안 376쪽 벌말도서관 CCTV 시스템 교체 공사에 대해서 자료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중 의원님께서 예산 요구 설명서 284페이지 업무 추진비 기본 여비 70% 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유옥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의원님. 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 답변 내용을 보면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끝을 서술식으로 이렇게 했네요. 딴 데랑 다르게 편성을 요구 이렇게 끝나도 될 것 같다는 내용을 얘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5만 8천 권을 갖다가 직원들이 고생해서 도서를 했기 때문에 수량이 줄어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얘기죠. 그게 전체 이유는 아니고요. 일부를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고 그 본예산 편성 이후에도 그 도서관의 도서 이전 실적이 있는 업체가 더 없는지 저희가 꾸준히 살펴를 보다가 여성 기업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그 업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니 헌법재판소라든지 상명대학교의 도서관 도서 이전 실적이 있었고 그 담당 주무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수행했다고 하여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처음에는 군포시 3번 도서관 리모델링을 했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9천만 원을 잡은 건데 그러면 이거 잡기 전에 좀 더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는데 다만 또 직원들이 그 후에라 또 노력을 해서 지금 근 얼마에 3천만 원 돈을 절감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할 만한 일이고요. 근데 이거 수의 계약으로 해갖고 5,300으로 했는데 이번에 그러면은 이게 안양시 여성기업인가요? 아니면 탓인가요? 안양시 여성기업은 아니고요. 하남시에 위치한 여성기업입니다. 하남시에. 예. 하여튼 직원들하고 고생해서 잘 하셨고요. 관장님, 평촌도서관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가고 있나요? 평촌도서관이 이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치고 그 5월 달에 조달청에 설계 적정성 및 경제성 검토 의뢰를 보내면서 행정안전부에 그 중앙투자심사 그 재심사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5월 달에 공문 의뢰를 하였고 8월 말에 조달청에서도 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가 왔고 행안부에서도 승인 통보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각종 그 인증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 공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설계 공모는 이제 작년 5월에 네. 설계 공모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그 업체와 이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한 1년 정도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 설계 공모했을 때 전에 몇 번 말씀드렸듯이 뭐 의정부에 가면 음악도서 어딘가 도서관만의 특색을 살린 게 많이 있잖아요, 지역마다. 우리 시에는 어떤 뭐 특색을 살린 만한 색깔 같은 거가 있나요? 의정부에는 이제 처음에 음악 미술 도서관을 하게 됐고 미술 도서관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번 도서관을 할 때 어떤 특화가 좋을까를 고민하던 중 미술이 있으니까 음악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특성화를 살린 사례고요. 우리 안양시 도서관에는 이제 총 10개 도서관이 있지만 평촌도서관의 경우에는 이제 규모도 있을 뿐더러 어떤 개별적인 특성화를 하기보다는 그 안양의 중앙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중앙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뒀습니다. 개별적인 특성보다는 전체 도서관의 네. 중심 역할을 하는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하여튼 이 도서관에 처음에 그 도서관의 그 느낌을 다른 지역 가서 우리가 받았던 그런 감동 느낌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그 우리 관장님 재임하시는 동안 꼭 큰 성과를 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도서관을 보면 그 전통적인 도서관 개념에서 많이 탈피를 네네. 해서 이제 라키비움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라이브러리, 아카이브, 뮤지엄. 도서관에서 뭐 각종 갤러리나 뭐 음악 공연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아카이빙도 하고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변화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도서관의 도서를 중심으로 한 그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양평에 가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도서관 명칭을 그 문학도서관, 문화도서관 앞에 문화나 예술을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 가서 책을 빌리고 독서를 하는 그런 도서관의 개념은 이제 벗어난 것 같고요. 거기가 문화학과 그 문예 이런 거를 같이 하는 도서관으로 다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 트렌드에 맞게 저는 이 도서관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직원들하고 애 많이 쓰셨고요. 다음에 이게 누수도 있고 방수도 있는데 막 금방 그러니까 누수가 돼서 추경에 급하게 올리고 할 게 아니라 10개 도서관에 올 연말까지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내년에 여기가 오래돼서 뭐 CCTV 작동이 안 될 것이다, 오래됐다 그런 예측을 해서 좀 가능한 급하게 막 물이 새고 나서 이거 추경이 올려서 급합니다, 빨리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조금 앞당겨서 그런 누수 원인이나 이런 거 있을 경우에는 본 예산에 충실히 세워서 여유를 갖고 공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정중 의원님. 요관관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제가 그 질의한 거는 그 만안도서관하고 대동소유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요금뿐만 아니라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좀 그동안에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철저하게 그 예산 편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 보건소, 동안구 보건소, 평생학습원소관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협조해 주셔서 이 사전 질의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서 이렇게 알차고 또 질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할 건 다 하면서도 우리가 회의도 이렇게 일찍 끝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결과를 김보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견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부모급여 및 영유아 보육료,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 아동수당 지급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필요한 복지 예산, 인덕원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 졸업 앨범비 지원 등 교육 분야 예산과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위탁 운영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 추가 내시된 사업으로 환경 보건의 각종 사업의 분야별 당면 사업 추진 예산을 반영하였고 그 외에 시설 노후 등으로 인한 긴급 공사비 등 추경에 계상된 바 향후 노후 시설 등은 사전 조사 후 본 예산에 개송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내 여비의 경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뿐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50에서 70%가 추경에 불용 처리된 바 향후 본예산 편성 시 담당 부서의 업무 특성과 여비 집행률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여비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고자 하며 향후에도 추가 경정 예산은 본 예산 편성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통해 불용액, 이월액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86회 임시회 제3차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어 예산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네? 한 장 더 넘겼어요. 예, 제가 한 장 더 넘어가서요. 네, 맞습니다. 예.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을 줄 알고 제가 넘긴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서 제가 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서 아까 읽은 대로 잘 무난하게 오늘 회의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부분만 남았습니다. 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